이 자극적인 숏폼 영상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 쇼츠는 빨리빨리 이게 충족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타이탄입니다. AI 관련 영상을 주로 올리던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이유는요, 바로 제가 쇼츠에 중독되어서 문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쇼츠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인내력과 자제력이 약해지면서 점점 참을성이 부족해지는 것 같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긴 글을 읽는 것이 귀찮아서 언젠가부터 맨 밑에 세 줄 요약 있나? 이것부터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쇼츠 때문일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쇼츠에 중독되는 것은 거의 마약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어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심각해서 하루 SNS나 쇼츠 사용량을 제한하자는 정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장본인인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제한하고 아이패드는 아예 쓰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자료를 보고 공부해서 쇼츠로 절여진 전두엽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멍때리기입니다. 멍때리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뇌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두뇌는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야 해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멍때리기를 통해 잠시 휴식 및 재정비의 시간을 주는 것이죠. 멍때리라고 하면 다들 아니 바빠 죽겠는데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폰 보지 마시고 음악도 듣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만약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될 테니 이럴 때에는 화장실에서 큰 거 보실 때만이라도 그 잠깐의 몇 분만이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무념무상으로 용변에 집중하세요. 멍 때리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휴식하게 해주고 재충전해주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두 번째, 산책을 하세요. 직장인분들 점심 드시고 손에 커피 한 잔씩 들고 회사 주변 많이 걸어 다니시죠? 그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일단 밥 먹고 걸으면 혈당도 낮아지고요. 특히 산책은 두뇌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산책을 꾸준히 하면 전두엽의 피질과 해마의 부피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에 찌든 나의 전두엽을 회복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개선된 전두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철학자들 역시 산책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교육도시 하이델베르크에는 괴테, 헤겔, 하이데거 등이 거닐며 사색했던 길을 철학자의 길로 명명하였습니다. 일본 교토에도 일본 근대 철학의 대가인 니시다 기타로가 자주 걷던 산책길을 철학자의 길로 지정하였죠. 아인슈타인 또한 하루에 45분씩 5km 정도를 산책했다고 하고 상대성 이론 역시 걸으면서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산책을 일부러 시간 내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이동할 때 일부러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남은 거리는 걸어가곤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통해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감탄하세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산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두뇌 회복입니다. 바로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경치를 보고 사소한 아름다움 하나하나 캐치해서 감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자연 몰입이라고 합니다. 영국 의학협회 기조연설에서 제이아서 톰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의 장엄함, 산의 신비로움, 영원히 새로운 바다, 공중을 나는 독수리, 피어나는 야생화, 개의 눈에 담긴 표정에서 경의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아주 강력한 치유력을 포기하는 셈이다. 쇼츠에 중독되어 과다한 정보로 인해 혹사당하는 뇌를 자연 몰입을 통해 치유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연 몰입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위험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인 편도체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두뇌 쓰는 직업, 창의력을 굉장히 요하는 직업에는 광고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고계의 거장인 박웅현 소장의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km를 걸어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베인 나뭇잎, 날아가는 새, 반짝이는 빗방울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여러분들도 산책하시면서 길가에 피어난 꽃, 파란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 석양이 짙게 내려앉은 하늘 등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감탄하고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
자연에서 나오는 신선식품을 먹어야 몸에 좋듯이 자극적인 영상보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뇌에 좋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지막 4번째,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여행 다니기,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배우자니 시간과 비용이 아쉽고 외국어 공부는 지긋지긋하죠. 여행은 막상 가려고 하니 휴가도 내야 하고 여행 계획 세우자니 뭔가 큰일을 벌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늘상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늘 가던 곳을 다른 루트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또는 점심시간에 자주 가던 음식점 말고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시켜보는 것도 좋고요. 어떻게든 항상 똑같던 나의 일상 루틴을 바꿔보려고 해보시면 뇌에 쇼츠 같은 불량 자극이 아니라 신선하고 건강한 자극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이외에도 글씨를 쓰는 행위는 전두엽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전두엽 회복 훈련 중에는 독후감과 일기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글링 훈련도 많이 추천되죠. 그런데 독후감, 일기, 그리고 저글링이라니요? 이거 언제 합니까? 아니면 아예 쇼츠나 자극적인 영상을 한 달 이상 끊어보라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끊기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딱 4가지 멍 때리기, 산책하기, 감탄하기, 경험하기 이것만 생각날 때마다 습관처럼 해주시면 매일매일 자극적인 영상으로 도파민이 찌든 나의 전두엽과 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작고 사소한 습관으로 전두엽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고 뛰어난 전두엽으로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감사합니다.